팝TV 이보영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터넷 세상의 주인공이신 파워블로거 지민팝타워로 활동하고 계신 김남용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지민파파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김남용이라고 합니다. 원래 저는 그 블로거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기존에는 신문사와 잡지사에서 기자와 편집장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출판사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행착오도 많고 많이 배우고 있는 단계인데요. 블로거는 2008년 딸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태어나는 모습을 좀 기록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래저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많은 기회들이 생기면서 블로거로서 아주 재미있는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블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활용 방법에 대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로그가 이제 국내에 도입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건 상당히 이제 오래된 편인데요. 처음 시작은 이제 1인 미디어 이런 개념으로 개인의 생각이나 그런 좀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저장하는 그런 창고 역할로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자기 의견을 이제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조금 이제 확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발전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워블로그라는 파워블로거, 우수블로거 다양하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예전에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조금 이제 이제 의미에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이제 있기도 한데요. 근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자라고 블로거들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의 일상을 저장할 수도 있을 거고 요즘 이제 블로그 하면 많이 떠오르는 이제 리뷰들, 제품 리뷰들,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리뷰를 하는 블로거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요리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각자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자 개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을 잘 쓴다고 해서 블로깅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어떤 비결이라든가 아니면 글을 쓰는 방법이 있나요? 예전에는 글쓰기는 사실 누구나 좀 두려움을 갖고 있죠. 맞춤법부터 이제 띄어쓰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공포랄까 그런 게 좀 갖고 있는데 근데 블로거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나름 인기도 있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꼭 무슨 기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국문학을 전공했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전혀 이전에는 글과는 인연이 없었던 분들이 더 많이 인기를 얻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바꿔 얘기하면 블로거로서 글 쓰는 거는 기존 우리 일상에서 글 쓰는 것과는 조금 무관할 수도 있다. 바꿔 얘기하면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내용 잘 알고 있는 내용 그런 쪽의 주제가 있다면 기존에 글쓰기, 독후감 이런 수상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걸 떠나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블로그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있는 주제만 있다면 누구나 다른 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블로깅을 하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전업 블로거로서 이것만은 피해줬으면 하는 이런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제 목적이 이제 저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건데요. 개인의 기록을 위해서 블로그를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이제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끼리 그런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개인 이제 브랜딩이라든지 이미지 메이킹을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전업 블로그까지는 아니더라도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일종의 수익을 좀 올리고 싶은 그런 이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내용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저도 이제 블로거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있다면 좀 진정성 있는 글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리뷰를 쓴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원고료가 지급이 되고 그 어떤 기업과 이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개인이 정말 해야 될 이야기를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뭐 왜곡 내지는 사실을 조금 다르게 이제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독자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로 이제 솔직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들어와서 이제 읽게 되는데 그런 걸 고려를 한다면은 조금 솔직한 내용으로 글을 담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좀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블로거 당사자는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이고 독자들은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인데 근데 블로거가 반드시 컨텐츠를 생산하는 입장만 아니라 다른 블로거가 만든 글을 볼 때는 또 소비자 입장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보다는 양방향으로 서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블로깅을 직업으로 하면서 이렇게 창출될 수 있는 수익이라든가 그런 수익원은 어떻게 찾나요?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블로그가 올리는 수익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슈가 됐던 그런 그 요리 블로거들 경우에 뭐 상당한 수익이 난다고 해서 이제 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드문 케이스인 게 사실이고 물론 이제 없지는 않죠. 분명 그런 분들도 존재하는데 블로그로서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제 컨텐츠를 만들므로 해서 생기는 이제 원고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전문 지식을 쌓으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강연이나 강의 요청을 이제 받게 됨으로 해서 이제 생기는 강의료 그리고 이제 또 전문 지식이 쌓이면서 책으로 출간하는 경우가 이제 있게 되는데 크게 뭐 그 정도가 크게 수익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업 블로거가 아니더라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뭐 투자까지는 아니겠지만 다양한 수익을 올리는 걸 이제 주변에서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액수를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 전업 블로거가 아니더라도 글쎄 상당한 뭐 수익을 많이 올리는 분들은 또 많이 올리고 그리고 뭐 하기에 따라서 뭐 용돈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도 뭐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세렌디피티 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세렌디피티라는 거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의미인가요? 뭐 국내에서는 영화도 개봉되면서 네. 이제 많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건데 사실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그 타이틀 제목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닉네임이 들어간 이제 제 닉네임을 활용을 하면서 뒤에 이제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넣었는데 글쎄 블로그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블로그라는 공간도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담지만 그 속에서 그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법한 얘기들을 하나의 글과 사진으로 남김으로 해서 예상치 못한, 생각하지 못한 그런 행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블로그를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사진을 잘 찍는 방법, 블로깅 할 때 찍는 방법도 있지만 네. 또 예쁘게 찍히기 위한 방법 두 가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쁘게 찍히는 방법. 네. 먼저 블로그 할 때 찍는 사진 찍는 방법. 이렇게 사진을 올려야 된다. 사실 이제 블로그 이제 주제에 따라서 뭐 네. 인터뷰를 올리느냐, 인물 사진이 들어가느냐, 뭐 제품 사진이 들어가느냐, 뭐 여행 사진이 들어가느냐 따라서 이제 사진 찍는 이제 방법이라든지 테크닉은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조금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 요즘은 이제 그 DSLR 이런 카메라들이 많이 이제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들 이제 사진을 좀 잘 찍고 싶은 이제 욕심은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데 일단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찍으려고 하는 사진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은지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셔터를 누르시면 사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 찍은 사진과는 분명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일 제가 강조하는 얘기는 사진의 스토리를 담자. 그냥 찍는 사진이 아니라 내가 이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릴 때 과연 이 사진을 보는 분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싶은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조금 다른 메시지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사진은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내가 이 사진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하나의 메시지라도 담아서 사진을 찍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좀 더 다른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진을 좀 이쁘게 찍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모델이 예쁘면 아마 또 예쁘게 찍히겠습니다만, 이제 특히 저같이 이렇게 좀 느끼한 스타일이 사진에 찍힐 때 이제 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지난주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이 팔자에 없는 모델 노릇을 한다고 그 일본 센다이 지역에 관광청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그 센다이 지역을 돌면서 이제 전 지금까지 사진을 찍는 걸 좋아했었는데 4박 5일 동안 사진을 많이 이제 찍히고 왔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느꼈죠. 사진은 찍는 것보다 찍히는 게 더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4박 5일 동안의 그 짧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연스러움. 억지로 웃으려고 하면 그 표정이 딱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느낀 게 사진은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사진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너무 물론 예쁘게 보이면 좋겠지만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아주 아름다운,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전달되는 그런 사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앞으로 비전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블로그라는 공간이 정말 기대 이상의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는 그런 좀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 글을 올리면 과연 누가 읽을까, 그런 이제 가벼운 생각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런데 댓글이 하나씩 달리고 어디서 그 글을 보고 찾아오는 독자가 있고 이제 또 정기적으로 블로그를 찾아주는 그런 이제 단골 구독자도 생기고, 그런 걸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책임감도 느끼면서 조금 더 이제 글을 쓰는 사진이나 글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2권의 책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 블로그라는 그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좀 기회를 얻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책을 내고서 블로그가 없었다면은 글쎄요, 온라인에서 제가 책을 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고, 홍보라든지 그런 마케팅, 그런 다양한 이벤트를 할 공간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블로그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이벤트까지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게 학대 반복 재생산되면서 방송국에서 인터뷰 제의도 들어오고, 이제 다양한 매스컴에서 인터뷰 제의도 들어오고, 그것이 또 다른 기업이나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 쪽에서 이제 강연 요청으로 이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블로그는 저에게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행운을 갖다 준 그런 이제 보물 상자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만약 쓰고 싶은 글,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편한 마음으로 블로그를 시작하시면 오프라인과는 또 다른 즐거움을 온라인에서 만끽하실 수 있고, 온라인에서 만끽한 그 즐거움들이 다시 오프라인까지 연계되는 그런 기대 이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파워블로그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김남영 대표님을 모시고 블로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말씀은 쉽다고 하셨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